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개막장 국힘 후보 교체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내용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타임코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법원이 김문수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버립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골 때리는 진짜. 네. 이게 합법적으로 뽑힌 후보자를 지금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 당원대회를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당원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아니,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고 네가, 김문수님이 계속 한덕수하고 단일을 한다며. 이렇게까지 썼어. 그 사람이 누구냐? 권성수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이 권성수라는 사람이 또 전력이 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한테는 징역 4년의 법정 구속했고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한테는 엄청 관대한 이런 사람이 권성수 수석 부장판사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남부지검에서도 이런 거 신청을 하면, 왜냐면 여의도기 때문에 남부지검에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뽑기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뽑기로 뽑았는데 왜 이런 애가 계속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마 공식적인 후보를 바꿀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1일인데, 과연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사실 금요일 날 밤만 해도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자, 그런데 10일 날 새벽 0시 45분, 국힘 지도부가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취소시켜버립니다. 놀랍습니다. 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내보냈어요. 새벽 2시 30분.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네. 네. 심지어 계엄 때도 안 모이던 놈들이. 그러니까요.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참 초저녁 잠도 많으실 연세의 한덕수가 3시 20분에 후보자 등록을 혼자서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 혼자. 이분만 깨어 있으셨나 봐요. 그것도 딱 1시간만 받았거든요. 3시부터 4시까지. 네. 자, 4시 40분에 국민의힘이 한덕수가 유일한 후보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 김문수는 깼을 거예요. 그리고 알았으면 쳐들어갔지, 대회장에.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한덕수를 후보로 선출하는 안건으로 ARS 당원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지네들이 날치기를 해놓고, 야, 우리는 전당원한테서 나중에 비준을 받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게 날치기 후에 후 비준을 받으려고 이걸 돌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래서 당원 투표 AS 질문 이거예요. 1. 선생님은 당원이 맞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2. 선생님은 이번에 새롭게 대선 주자로 선출된 한덕수 후보의 출마를 찬성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아니, 이게 찬성을 합니까? 3번이 더 골 때려. 선생님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2번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한덕수 후보의 출마를 반대한다고 하셨습니까? 정말 반대하십니까? 아니. 짜친다. 설문지에 질문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공평할 수가 없는 뭐야. 이게 질문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여론조사로서 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질이들이 요거를 갖고 전화응답 방식을 했으면 1번이나 2번 상황에서 꺼버리고 3번을 안 하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믿고 돌린 거야, ARS로. 아이고. 근데 여기서 뒤집혀버린 거예요. 독일이 됐어. 이거를 뒤집는 거는 안에 서버가 기계가 자동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11시 30분에, 밤 11시 30분에 김문수가 후보 자격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시 45분에 후보 자격이 취소당했다가 그날 밤 11시 30분에 후보 자격을 회복합니다. 그럼 23시간 만에 날아갔던 자격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3시부터 4시 사이에 후보자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서류가 무려 32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를 새벽에 해갖고 심지어 온라인 접수를 안 받고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서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 게시물인데 이게 4월에 나왔던 게시물이고 요거에 5월에 요번에 5월 10일에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에 국민의힘이 낸 토요일 건데 3시부터 4시 사이에 등록 신청 기간이 토요일 03시부터 04시. 와, 아니 새벽에 세상에 무슨 새벽벌 보기 그리고 온도 아니고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접수가 국회 본관 228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 저기 준비해서 원래 나 다 자료 가지고 있어 해도 서류 다 준비했어. 경기도 사는 놈은 접수도 못 못 시키겠네. 시키는 거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4시 안에 도착을 못 해요. 근데 4월에 했던 거는 보면은 신청 기간이 이틀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접수는 당사예요. 당사라고. 당사인데 중앙당사 3층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빌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국회 본관으로 오라고 해버렸어. 아니 그 밤중에 국회 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열어주나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실제로 열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분이에요. 유튜브에 있는데. 국힘당 후보 등록하러 왔어요. 3시부터 4시까지 국힘당 공고가 떠서 국힘당 후보 등록하려고요. 국힘 저기 당사로 가셔야죠. 국회에서 한다는데 국회 본관에서. 그럼 처음 들은 거야. 전에 들은 바 없대잖아요. 한덕수 들어갔을 텐데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네? 한덕수는 들어갔을 텐데. 야, 이 유튜버도 뭐랄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진 들어가잖아요 막. 사진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당직자 이 미친 새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국회 직원이잖아요. 이게 국회 직원도 그 밤중에 무슨 여의도 본관에서 대선 후보 접수를 받냐고 이 새끼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덕수는 들어갔을 거 아니야. 결국. 한덕수도 일반인이야. 걔가 무슨 의원이야? 백수잖아. 백수 할아버지 들어갔는데 왜 딴 사람 못 들어가게. 그래서 진짜. 너무 웃겨요. 더 뭐야. 웃기는 거는 이제 관련된 서류들을 혹시라도 밤중에 온라인으로 뗄까봐. 그래서 서류가 12시부터 6시까지는 전자민원이 안 되거든요? 그 시간대를 노려가지고 혹시나 누가 할까봐 그렇게 일부러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김문수가 이것 때문에 다시 가처분을 냈어요. 나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내 뺏긴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도 다시 접수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자고 있을 때 밤중에 몰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가처분 받아줘 라고 신청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포기하고 있었죠. 왜? ARS 돌려보면 당연히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아니 왜냐면 자기가 이미 당원들만 전체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당원 내부 안에서는 김문수보다 한덕수가 훨씬 높다며.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김문수가 높다는 게 또 나오고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원래 알기로는 당원들은 다 한덕수를 원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ARS 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나 하고 김문수는 나 이제 장기 점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김문수 본인도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정말 송작가 TV 시각으로 제대로 해봐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쟤네들은 어찌됐거나 모든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ARS 투표도 했어요. 근데 ARS 투표한 거 발표 안 하고 수치 발표 안 하고 자, 못 가봅니다. 그거. 선관위에서 못 가보게 했거든요. 그냥 김문수가 한덕수가 이겼어요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그 상황에서 포기를 했을까? 너무 쉽게 포기한 거잖아. 네. 하루 종일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들이 반란을 준비한 거에 비하면 너무 쉽게 포기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김문수에 대한 ARS 결과도 결과지만 이미 법원이
여기에 대한 가처분을 추가로 안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사회비 판사가 대회를 하기 전에는, 당원대회를 하기 전에는, 뭔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대회마저 못 열게 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개판 날라리를 쳐버리는 꼴을 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다 그래갖고, 가처분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던졌다는 거야. 원래 법원에서 짜옹이 다 맞춰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법원은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들어왔다는 거야. 야, 지금 우리 난리 났어. 이거까지 받아주면은 내가 옷 벗어야 돼.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그 변화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극적으로 갑자기? 한덕수에서 김문수로 갈아탔다고요? 갈아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김문수가 가서 충성 맹세라도 했나요? 뭐지?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1,000억을 기어이 빨리 성금으로 땡겨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빡이 돌아가고 그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어차피 질선건데 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건 썰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락이 되게 되면 2번 후보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김문수가 보트기를 들어가서 시전하는 순간 김문수 2번이 아예 없어지거나 김문수로 가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썰이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김문수는 기적 같은 일이라다. ARS에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몰라요. 선관위가 못 가보게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그러니까 못 가봤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포기하고 그래 네가 해라고 넘겨준 거는 자칫 그걸 몰고 가다가 2번 등록하는 애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상정이 됐기 때문이라는 게 빠른 거죠. 법원에서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왜냐면 김문수가 직접 법원에 가갖고 판사 앞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주말에. 내가 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거 정당사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서류를 이따위로 개판으로 하고, 한덕수만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봐주려고 한 거다. 1시간 동안 접수에다 빼는 게 어딨냐. 막, 그거를 앞에다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판사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김문수 지지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김문수 지지가 나왔다고 해갖고 이게 단순하게 김문수를 더 믿거나 김문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 당원들은 한덕수랑 약속을 안 지키는 김문수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떨어내버리니까 이 꼬라지를 보니까 얘네들은 민주주의 지킬 생각이 없네. 이것도 윤석열 쿠데타네. 이것도 뒤에서 윤건희가 장난질 쳤네. 에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차원에서 역으로 단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역선택이 김건희나 국짐한테는 너무 두렵다는 거지. 즉 당원들 안에도 계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상 지네들이 주장하는 51대 49 구도의 출발이 아니라 탄핵이냐 반탄이냐라고 하는 7대 3 구도. 지금 전 국민이 7대 3이잖아요. 7대 3 구도에서 지금 이 선거가 시작됐다라고 한 선언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김문수가 계속해갖고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개기면 같은 당원 안에 있는 표들도 빠져나가거나 기권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일단 그거지 이거. 응? 아니 한덕수 좀 해주라고 하니까 말이 많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이 구상했던 빅텐트는 완전히 찢어진 텐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나고 나서 이제 어저께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긴급 우청을 하자라고 해서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김문수는 싫어라고 불참한 의원이
30명이었다는 겁니다. 음. 안 나온 의원이. 그러니까 원래 빅텐트가 돼서 모든 걸 다 모으기 위해서 권영세만 날리고 권성동이도 끌어안았어요. 권성동이가 원내대표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에 그다음에 그 선거 대책위원장까지 뭐 다 해?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제일 먼저 쫓아내려고 그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 좋아한다 그러면서 단식까지 했던 놈인데 단식 끝났나? 단식을 바로 때려치고 그래요. 그 정도면 단식이 아니라 절식 아니야? 그리고 가서 그냥 바로 합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켜갖고 한덕수 지지한다고 했던 의원이 60명이야. 이 60명이 이미 이탈을 한 거고 권성동이 끌어안고 가보려고 하더라도 30명은 아예 활동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친한계 16명도 아니 윤석열이랑 거리두기 안 할 거면 우리는 지원 못 한다 하고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실제로 김문수를 지원하거나 그 밑에 가서 붙어있는 따까리는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의원들 중에. 친한계 16명이 권성동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김문수 지지 못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지지했던 60명하고 이거 16명 합쳐도 이미 76명이니까 한 30명 남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사실상 김문수하고 턱을 쥐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인력에서 빠졌지만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활용정정을 때려버립니다. SNS에 국민께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김문수로 되고 나서 그냥 뭐 어쩌고 막 했어. 근데 이거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한독수로 후보가 교체된 상황으로 그렇지. 만든 건데 김문수가 등록을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주어만 김문수와 한덕수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실수를 한 거죠.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욕을 안 바꿨어. 김문수가 후보라고. 야, 이씨. 진짜. 그러니까 한덕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빼뜨린 거예요. 김문수라고. 알았어. 그래서 애초에 이게 한덕수 주어로 쓰여졌다고 그렇지.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도 있고요. 네. 나머지 증거들을 따져보면 사실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낼 것 같았으면 단일화 안 한다고 선언하고 먼저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당시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안 나왔어.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쵸. 한덕수로 바뀌게 된다는 걸. 더 결정적인 건 뒤에 보면 한덕수 후보도 같이 해야 된다. 한전총리도 그 길에 같이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문수도 같이 가주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잘 바꾸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 윤석열의 뜻이면 한덕수가 네 그러고 그 다음날 공동선대위원장 하라 그럴 때 나도 할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켰는데 한덕수는 참여를 안 하고 도망간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한덕수도 자기 이런 꼴 당할 줄 모르고 마탱이가 갔다는 거지. 왜 마탱이가 갔냐? 이게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애초에 이제 그 권리당원으로서 당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책임당원이요. 책임당원으로. 근데 책임당원이 갑자기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책임당원을 입당을 10,000원 내고 됐어요. 10,000원 내고. 입당을 했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책임당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중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개월치 가입비 10,000원밖에 안 냈거든요. 3개월치 낸 거 아니야? 3만 원? 안 하고도 내나? 안 하고도 근데 돼. 10,000원 냈대요. 내기는. 아, 그래.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서류 규정 안에 기탁금 규정이 있어요.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즉 당비로 10,000원은 냈긴 냈는데 문제는 이 선거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하는 데 있어서의 당원의 자격으로
1억 이상을 내야 된다라는 기탁금 규정이 있었다는 거야. 저걸 냈을까 안 냈을까의 문제인 거죠. 냈으면 저거 날린 겁니다. 꿀꺽이지.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서 아영 언니한테 쳐맞아 죽을 일이고, 안 냈으면 이거 공문서 위조입니다. 아니 1억이면 그 김건희가 이제 가가지고 돈 봉투 보여주고 1억 보여주고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 문제는 여기 당 안에 요때 시기에 들어와 있는 1억 입금 증명이 있어야지. 후에 넣으면 등록을 해도 날아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1억을 저는 솔직히 안 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밤중에 급하게 1억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더 뭐 하니까 영수증 같은 차원에서 전날 마치 1억을 낸 것처럼 서류만 꾸며갖고 넣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그 1억이 안 들어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들어왔는데 그냥 해줬다? 네. 그래서 요건 역시도 제가 보기엔 어차피 떨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반환해 주세요. 내 1억 돌려내 이놈들아! 라고 이거. 네.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기탁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3개월간 직책당비. 대통령은 월 300만 원 이상인데? 그리고 기탁금은 1차 경선 1억. 중도 사태로 인한 기탁금 반환 없음. 야. 그래서 요 1억에 대해서, 요 1억의 이 기탁금에 대해서 실제 수령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이게 꿀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친한계, 친한덕수계, 친권성동계, 그리고 김문수계, 요 안에 있는 혼란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한번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